네, 8월 2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정리를 해드리죠. 양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순조롭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코스피는 2.6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23.38이고요. 코스닥은 2.24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51.76으로 가뿐하게 산뜻하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 만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글로벌 증시 훈풍 들어오면서 강세로 출발을 하죠. 1936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런 글로벌 증시 훈풍 먼저 미국 쪽부터 살펴보면 이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이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고요. 또 유럽 쪽에서도 이 소식이 들립니다. 유로존에서 이 20일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부양기조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역시나 긍정적인 시그널에 오늘 우리 증시 이 출발을 강하게 했는데요. 이 오전장에서 장중 고점을 높입니다. 1939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승폭을 반납합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강보합권 수준을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처럼 상승폭을 반납한 이후 이 오늘 밤이죠. 이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는데 이를 앞둔 관망세와 함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2포인트의 상승 흐름 1923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10거래일째 매수 기조 이어갔습니다. 565선에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결국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반면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개인 쪽에서 500억 원, 이 기관 쪽에서는 소폭이나마 33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며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짚어봅니다. 전일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에 550선 아래에서 끝을 봤던 이 코스닥 지수 오늘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이 나옵니다. 역시나 이 글로벌 훈풍이 코스닥에게도 전해진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코스닥 역시 이 시초가가 장중 고가였습니다.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 유지하며 장마칩니다. 550선에는 안착을 하죠. 오늘 코스닥 551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됩니다. 외국인 쪽에서 159억 원, 개인이 4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 외국인 쪽에서 이 탄탄한 매수세 유입되면서 550선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도 물량 좀 내놓죠. 147억 원의 매도 우위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달러화의 강세,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코스피에서도 살펴봤는데 이 7월 제조업 지수가 2년 내 최고치, 또한 지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같은 경제지표 호조세의 원달러 환율 역시나 달러화 강세와 연동돼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다소 좀 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원 70전의 상승 흐름 1125원 20전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오늘 이 129만 원 선까지 올라섰었는데요. 그러나 상승폭이 다소 주춤해지며 장마칩니다. 결국 128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포스코 오늘 철강송 흐름이 좋았죠. 2%대의 강세입니다. 원가 안정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33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밀립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서 삼성생명 역시 1%, 10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자, 신한주주 역시 약세름입니다. 4만 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K텔레콤이 1.5%의 상승 흐름, 한국전력이 약세 보이면서 28,3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이 대장주인 셀트리온 이틀 전에는 상한가, 전일에는 하한가 이렇게 온도차가 좀 강하게 났는데 오늘은 반등세가 좀 나옵니다. 3%의 강세에 57,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오쇼핑은 강보합권, 동서와 GS 홈쇼핑은 약세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판 살펴볼 텐데요. 자, 다음 SK 브로드밴드 1%의 하락 흐름입니다. 5,1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 ENM이 좀 밀립니다. 약세 흐름 37,650원에. 반면 CJ는 흐름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3%에 가까운 강세에 56,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챙겨봅니다. 자, 먼저 철강주부터 짚어볼 텐데요. 먼저 자동차부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 튜닝 시장에 대한 규제를 이제는 완화하겠다 활성화 종합 대책을 전일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강세 흐름이 좀 나옵니다. 인선 ENT가 3% 2,4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특히나 대유신소재와 디젠스가 상한가입니다. 대유신소재가 1,330원에 디젠스가 1,9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철강주를 살펴봅니다. 이 하반기부터는 원가가 안정세를 들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강세가 나오죠. 또한 인도 이 철강세 수출세가 인하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포스코가 2%, 현대제철이 3%, 한일철강이 상한가입니다. 오늘 1,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양강철이 4%, 2,540원,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 역시나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주 짚어봅니다. 오늘 장 초반 이 코스피 지수 1930선을 넘어서면서 증권주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이 코스피가 1920선에 머물자 이 소폭의 상승폭을 좀 축소하며 장마칩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이 강보합권, 반면 KTB투자증권은 역시나 좋은 흐름 지켜냈습니다. 8%대의 급등 흐름, 2,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키움증권 역시 2%대의 강세장 지켰네요. 오늘 57,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증권주에 이어서 은행주 살펴봅니다.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강보합권, 신한지주 막판 들어서면서 좀 밀리네요. 약세 흐름 41,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이 1%, BS금융지주가 강보합권, 오늘 BS금융지주 15,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실적 관련주 짚어봅니다. 자, 먼저 송원산업 전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시나 부진한 실적 내놓으면서 오늘 장중 13%가 넘는 급락세였는데 역시나 이 낙폭 많이 축소하지 못한 채 장마칩니다. 12%대의 급락 흐름 11,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CJ 대한통운 역시나 2분기 어닝 쇼크 내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6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오늘도 그래도 강보합권, 역시나 CJ 대한통운 이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미리 선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4,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KT입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 부진했죠. 이 통신 3사 중 가장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미리 나왔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선 반영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 36,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컴투스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에도 컴투스 역시 오늘 오히려 반등세가 나옵니다. 2%대 강세 36,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BH입니다. 이 장중 강세 흐름 좀 강하게 보였는데 막판 들어서면서 좀 밀립니다. 오늘 BH는 11,4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크레디 역시 2분기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이 장중 실적 발표하면서 5% 넘게 오르기로 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의 상승폭 절반 정도 줄이면서 장마칩니다. 이 크레디는 오늘 3%의 강세에 45,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살펴봅니다. 이 두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희비차의 원인은 이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인수한다, 인수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이 두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자, 먼저 삼성엔지니어링 나오죠. 1분기, 2분기 실적 모두 부진하면서 최근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오늘 4%의 강세입니다. 84,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삼성물산은 좀 밀렸습니다. 삼성물산 짚어볼 텐데
그래도 막판 들어서면서 이 하락분 조금 줄임에 마치네요. 약세 흐름 56,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금호 NT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 이제 오늘 상장을 했는데 이 첫날부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 공모가의 2배를 넘어서면서 이 시초가가 6,200원이었는데요. 이 상한가 도달하면서 오늘 7,1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8월 들어서 첫째 주를 마무리하는 날인 만큼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많이들 컸을 것 같습니다. 그 폭이 크지 않았으면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워낙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살짝 숨고르기를 한 것이다라고 여겨지고요. 반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또 제조업 경기 지표 등등 예상 밖으로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변수가 모두 호전되고 있음을 꼭 놓치지 말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을 연결해서 오늘장 마감, 내일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소폭 상승 마감한 양시장이 마감한 우리 증시에 대한 마감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금요 코스피 지수는 2.64포인트 상승한 1923.3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개장과 동시에 해외 시장이 상당히 상승폭이 좀 높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대략 194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 코스피 지수는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오늘 65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37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0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대략 1,500원가량, 일평균 1,500억 원가량을 좀 순매수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매수 규모가 좀 대략 500억 원대로 줄어들면서 시장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유럽에 대한 경제 지표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한 상황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지수 자체가 1,770포인트에서부터 좀 쉬지 않고 올라왔다는 점이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략 121선과 200일선이 위치한 1940에서 50포인트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다소 수급 강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좀 투자 심리를 다소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과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쪽에서의 여건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여건들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좀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강도 자체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략 1900포인트 중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은 좀 커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전일에도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강세의 전환에 따른 시장에 대한 부담도 역시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지금 아직은 수급 자체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은 나오겠지만 시장의 좀 변동성은 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경계감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이제 1900포인트 중반에 대한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일 연구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 분석 샘플러스의 김영건 멘토와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에서 우리 장의 수급적인 면과 업종별 움직임에 대한 정리를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매수가 유입이 됐죠. 한 650억대 매수가 유입이 됐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매매 부분을 조금 업종별로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지 그 흐름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린 지수의 반등의 상한선 정도로 이제 온 상태고요. 현재 오늘도 해외 시장 영향으로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 형성이 되는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매물이 좀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상당히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변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여러 가지 악재들, 뱅가드부터 해서 해외 시장의 이러한 영향들 부분이 다들 계속 완화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해외 시장에서 지표 호조 부분이 현재 미국 시장의 S&P가 사상 최대 최고가를 형성을 하는 이런 구간 속에서 오히려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은 더 구체화돼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만 차트를 보시는데도 지금 상당히 제가 이 라인을 좀 굵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200일선입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한 1년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당한 매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조금 진통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하락으로 전환보다는 쉽게 좀 하락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어떤 비중 관리는 하지만 섣불리도 전체 다 매도를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하겠지만 다 매도를 해버리면 주식을 또 나중에 추후에는 민감주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상승으로 지속이 될 경우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관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기준적인 부분은 향후에 이제 지수는 상당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일전에 이 부분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 부분을 돌파되고 나서 제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조정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약간 이제 밑에 하단으로의 기준만 정해놓고 적극적인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1900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는 겁먹을 필요 없이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활발하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만 조정에는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런 비중 관리를 하면서 활발한 트레이딩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호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좀 음봉이 형성이 됐습니다만 단기간에 좀 오른 그런 피로감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종목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따 특징주를 보겠지만 우리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는 현재 지금 오늘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금융 섹터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오히려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은 다음 주에는 IT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특징주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주셨고요. 특징주를 통해서 업종별 움직임 등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좁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오늘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꼽으셨던데요. 어디입니까? 예, 오늘 특징주는 이제 포스코, LG화학, 하나금융지주, 철강과 화학과 금융 섹터. 오늘 상당히 좀 움직임이 괜찮았던 그러한 섹터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세 종목의 흐름들을 보시면 최근에 200일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그런 흐름들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돌파를 하게 됐죠. 최근에 29만 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현재 지금 상승을 지속을 하면서 200일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세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 철강, 화학, 금융 섹터들이 장기간 동안 하락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지금 뚫어주는 돌파하는 흐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감주 중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트레이딩 하실 때는 추격해서 매수는 조금 곤란하고요. 장기 이평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향후에 이러한 종목들이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되는 이런 과정을 좀 관찰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오늘 장기 이평선을 좀 뚫어주는 모습인데 최근 얼마 전이었죠. 중국의 철강 가격 상승 부분 이 부분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포스코도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 철강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고 최근 조선주들도 상당히 흐름들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 조짐으로 해서 글로벌 철강 가격의 반등세를 좀 기대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기관에서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쪽에서 아주 쓸어 담는다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그러한 흐름. 외인들의 수급은 지속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기관 쪽에서 연기금에서 가장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종목, 이러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후에 201선, 장기 이평선, 아까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1년 동안의 그러한 가격이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물 압박이 있을 구간이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을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섹터들은 좀 뚫어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 쪽입니다. 최근에 화학주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흐름이 양호하고 여러 가지 화학주들, 태양광 쪽을 비롯해서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이제 오늘 LG화학은 지난주에 떨어졌죠.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네요.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나서 현재 지금 안착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바로 2차전지 시장의 성장 부분. 테슬라의 그러한 흐름을 보자면 기존의 경차 중심의 그런 전기차 시장에서 향후에 프리미엄 자동차로 확대 부분, 이 부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최근에 IT 쪽에 삼성 SDI라든가 또 LG와 최근 SK이노베이션의 흐름도 이와는 좀 무관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상한가도 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역시 이제 그 시장, 그 섹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급적인 부분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기금 마찬가지, 연기금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개인들의 이 매도세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물량을 다 털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쪽으로 이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금융섹터 마찬가지죠. 이쪽 또한 상당히 좀 장기간 동안 소외가 됐던 그러한 섹터인데, 최근에 금융주들이 지금 장기 평선을 돌파되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뚫어준 상태입니다. 장기 평선을 좀 뚫어준 상태고, 아마 지난주에 특징 종목으로서 금융섹터 중에서 탑픽으로 하나금융지주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지금 글로벌 지표들 호조를 보여주면서 양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3분기 때 현재 시장은 그동안 좋았던 쪽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향후에 좋아지는 쪽으로 시장의 눈은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동종목 또한 금융섹터 또한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금융섹터 중에서 양호한 자산 건전성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하나금융지주를 좀 특징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지금 철강화 금융 섹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에 장기 평선의 안착 과정을 좀 지켜보자. 그리고 향후 이제 다음 주에 전기전자와 자동차주들의 흐름도 당연히 좀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오히려 좀 매수에 대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받았던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더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전략까지 좀 살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강의 포스코, 화학의 LG화학, 금융의 하나금융,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 특징주로 꼽아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영건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욱 대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코스피 5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보자고 했고요. 바닥권의 반등주의 주도를 점쳤습니다. 종목은 동성 하이캠이고요. 정정욱 대리는 코스피 코스닥의 매수를 수급 양호 종목 웹젠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5일 이동 평균선 기준을 말씀하신 조 이사님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종가가 약간 고점 대비해 많이 밀리는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작년이 아니구나. 지지난달 6월 7일 날 2000포인트 찍고 1920포인트 금요일 6월 9일이지 아마 6월 9일 날 1923포인트 딱 찍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 나왔을 때 이제부터 사들어가자 이렇게 물려들어가서 사들어가자 해가지고 사들어가는 게 180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800도 깨졌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가격대를 거의 이제 2달 지나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 가격대라는 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낙폭도 크고 어떤 그 경제적 시그널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양적화나 이러한 쪽으로 해가지고 밀릴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호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번행기 어떤 충격이 7월 달에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시작점에 다시 왔습니다. 밀려가지고 충격받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이 정도 가격도 사들어가자 하는데 이 정도 가격대가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가격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특히 S&P 500이 오늘 새벽에 굉장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는 좀 애매한데 고점에서 밑골이라든지 아랫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 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N자로 트기 초기 직전에 있는 거죠. 이게 틀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차트를 보면은 다우존스 차트 보시면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우존스인데 이거는 윗골이 아랫골이 왼쪽에 일봉입니다. 윗골이 아랫골이 이렇게 지그재로 갈 수가 있죠. 옆으로 기면서 제가 5일선 기준에가 옆으로 긴다고 했는데 말씀드렸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왼쪽 보시면은 틀어 올라가는 거죠. 틀어 올라서 이 긴 만큼 올라간다 생각하게 되면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긴 만큼 올라간다 생각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상승폭도 지금 S&P 500이 신고가 뭐 해가지고 부담되는 가격대에서 이게 과연 치고 나갈 건가를 이제 봐야겠는데 요 기준선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5일선을 보자는 겁니다. 제가 6월 달에도 1920포인트, 30포인트에서 사자고 한 얘기가 오른쪽 보시면 월간 기준 해가지고 이 까만 선이 있습니다. 진한 까만 선. 까만 선이 있는데 이 까만 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타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달 빠지면 밀리면 사자 말씀드린 것도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해가지고 이게 혼동을 줬는데, 일단 그림대로 보게 되면은 더 가는 쪽으로 봐야겠죠. 이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5일선이.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있어가지고 이 다우나 나스닥이 5일선 기준을 잘 보시고, 중요한 거는 근데 시장에 있어가지고 수급이, 글로벌 증시 수급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는 느낌이에요.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애매한 상태죠. 일봉 인고 보시고 보면은, 그 다음에 중국 상해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왼편이 일봉입니다. 오른편이 월봉인데, 요 폭 가지고 지금 중국 신호가 뭐 좋아진다, 좋아졌다, 뭐 대기업은 좋아졌고, 저기 HSBC 쪽 얘기 들어보면은 중소기업들은 별로다 해가지고 반이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이죠. 지금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도 약간 조금 위에 상단 올라왔지만 애매한 상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써가지고 이번 주에 외국인 매수가 미국이 그렇게 그 글로벌 증시가 괜찮은 양성을 띄워주는데 1000억을 넘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속이면죠. 기관 쪽 매도 나와서 밀렸는데 앞으로 증시에 써가지고 이 매물대가 기관 매도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에 있어가지고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1930, 40 이렇게 갈 건데 중요한 건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는 안 타고 가는을 잘 보셔야겠죠. 오른쪽에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은 답답하죠. 이게 까만 선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30 이상에서 종가가 나오느냐 1930 이하로 끝나느냐 해가지고 6월 달에 좀 힘들었었죠. 종가가 이렇게 밀려버리고 7월 달 양봉 나오는데 8월 달 초기 이제 뚫고 올라가는데 이 까만 선들 보시게 되면은 촘촘할 겁니다. 이 까만 선들이 이게 이제 30, 40, 50 가는데 까만 선들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가는데 저항선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써가지고 글로벌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차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대형주로 있어가지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종목이 우상향 패턴을 가진 종목들이 고점대에 밀리게 되면 순환 패턴 쪽으로 해가지고 1900선에서는 계속 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빠지는 종목 쪽을 잘 봐야겠죠. 꺾여 내려간 종목 말고 고점 대비해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약간 조정을 받죠. 이게 더 조정받게 되면은 이게 또 저점 대비해 또 순환이 된다는 거.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그러한 종목들에 있어서 순환을 잘 이용해보자. 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은 매수 의견을 주시는군요. 네, 일단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일단 매수 의견 드리는 이유는 2000포인트까지 갈 거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뭐 무너질 것처럼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6월 말부터 해서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오늘까지 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게 지금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수급이 상반기에는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가량 순매도가 나왔는데 올 7월 달부터 하반기 오늘까지 한 9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연기금들이 뭐 지수 방어 차원에서 자금 집행을 해서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천선을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삼성전자랑 그 주가지수랑 원래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7월 초부터 해가지고 노란색이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빨간색이 삼성전자인데 이때부터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2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128만 원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적어도 140만 원까지는 갈 것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140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2000포인트까지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코스닥 관련 업종들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야만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야만이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 계속해서 체크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좀 사실인데요. 일단 이 약하게 들어오는 부분만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외국인들이 뭐 3천억 이상 이틀 연속 매도가 들어오거나 뭐 외국인들이 큰 물량으로 좀 매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 지체 없이 매도를 뭐 손절이라든가 뭐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존 뭐 매도 그런 사인 같은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들고 가고 뭐 신규 매수에도 전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현대 기아차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 현대차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대에서 뭐 2000포인트 부근까지 또 오고 1900선 위라고 해서 좀 불안불안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가는 종목들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기울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뉴스 때문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에서 모바일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게임을 뭐 런칭한다 해서 게임비라든가 위메이드 막 급등했다가 또 조정받고 뭐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수급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오로지 수급 하나만 보면서 매매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일단 주식 이번 시장에 있어가지고 히트 종목 쪽이 히트라하기 좀 애매하죠. 지금 롯데케미칼 보시게 되면은 많이 박살나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시장 주도주 쪽이 그쪽이죠. 미국 시장에서 다우존스에서 엑슨모빌이 시가총 1등인데 엑슨모빌이 실적이 2분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시가총 1등인데 실적이 안 좋게 좀 서운하게 나왔죠. 근데 다른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가면서 시장 지수를 이제 받쳐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 150 찍고 나서 15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지금 130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경기 기대감에서 이제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데 시장이 지금 어려우면서도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애매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20, 30 올라가는데 눈에 확 들어오면서 욕심도 많이 나고 이게 더 갈 건가 말 건가 고민도 많이 되는 건데 일단 이 기존에 있어가지고 8월달, 9월달 연준 회의 전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든 나쁘든 간에 다음 분기 뭐 유럽 경기가 아니면 중국 경기가 아니면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이번 달은 먹힙니다. 이번 달은 특별하게 쇼크 줄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매치해서 뭐 건설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선침해가지고 들어가서 수급을 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3, 4월 때 가서
실적 회복이 안 되면은 그대로 다시 원위치 될 겁니다. 그대로 원위치 돼요. 그 대신에 지금은 이게 먹혀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꾸 따라와라 이제 시장에 붙이는 거죠. 그게 이번 달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롯데케미컬 기준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은 12만 4천 원, 6월 달에 힘들었을 때죠. 1800 깨지고 12월 달에 12만 4천 원짜리가 17만 5천 원 많이 올랐죠. 근데 옆에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 팍 들어왔을 때 25만 원 가다가 다시 이제 12만 원까지 내려온 코스인데 만약에 3, 4분기 회복이 안 되면은 또 10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이게. 근데 요 구간에 착각을 주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도 지금은 5일선 기준에서 달라붙어서 간다, 19만 원 목표로 간다,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긴 하죠. 대신에 요거를 잘 보십시오. 제가 끊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18만 원 부근 잡고 16만 원 정도 사이에서 요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기다렸다가 이번 달에 한 번 매매한다 생각가지고 요 종목 기준에 이제 기다렸다는 거죠. 이러한 쪽이 이제 롯데케미컬, LG화학, OCI, SK이노베이션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나마 덜 오른 게 금호석이어가지고 금호석은 한 20%가 안 올라갔어요. 10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8만 원대에서 약간 여백이 있는 거죠. 차라리 금호석이 좀 하는 거죠. 패턴은 똑같습니다. 어느 쪽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번 달은 먹히는 쪽이죠. 마찬가지 또 그 다음에 보실게 그나마 좀 약간 실적으로 보는 게 현대차가 있죠.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약간 기간 좀 변동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차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갑니다. 더군다나 오른편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해가지고 월봉상 보시게 되면은 아까 종합주까지는 여론선에 많이 밀렸다겠죠. 근데 요거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만 원 기준에서 요거 같은 경우도 22만 5천 원이든 22만 원이든 지그재 움직였죠.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기아차가 현대차가 많이 안 움직인다. 그럼 기아차를 가겠죠. 제가 저번에 요때 요날이죠. 7월 11일 음봉 나왔을 때 추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가격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요 가격대 아래 먹는 가격이다. 앞으로 추세가 나가지고 6만 5천 원 갈지 6만 4천 원 갈지 6만 원 이상은 가는 코스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요것도 6만 4천 원 기준에 6만 원 들어오면은 또 5%대기라든지 이 아래 대한 또 매수가 되는 거죠. 요런 지그재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엊그제 그냥 요가로운 가격대 들어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다시 돈이치 되는 것보다 이런 거 패턴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패턴이 삼성화재를 제가 예를 들겠는데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은 삼성화재를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추천했을 때 23만 5천 원부터 급하게 사실 분은 23만 5천 원이고 싸게 사실 분은 23만 원 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찍고 나서 오늘 25만 원 들어오죠. 요 구간이 2주 걸렸습니다. 요런 매매가. 근데 아예 딱 보시면 요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밀렸을 때 저가 매수가 되면서 올라가는 게 또 운 좋게 이제 그것 비슷하게 갔죠. 종가상으로. 월요일날 다음 주에 더 가게 되면 이제 신고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이런 폭들이 10%가 넘어가는 거죠. 저점에서 공략해서 고점을 팔게 되면은 10에서 15%고 지금 따라가는 추세로 가게 되면은 한 3% 내지 5% 내지 아니면 다시 똔똔 된다는 이런 그 어떤 지금 시장 흐름이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아, 지수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런 전략적인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우상향했던 종목들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격이 들으면 사고 안 들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LG전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기다린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기다리면 이제 삼성화재에서 저쪽으로 좀 옮겨가고 이제 삼성화재 팔고 저쪽 또 기다려보는 거죠. 이런 매매 패턴, 순환 패턴을 8월 달에 잘 하게 되면은 기다려가지고 들어오면 좋은 게인데 안 들어오면 또 아쉬운데 또 9월 달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있게 가자.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급 양호 종목을 또 말씀하시는군요. 네, 일단 저는 수급적인 측면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이끌고 있고 원래 코스닥 쪽은 기관들이 좀 이렇게 이끄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수급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7월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좋게 움직이고 있고 향후 좀 뒤로 돌아봤을 때 과거 사례를 좀 들어봤을 때도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보다는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상승폭이 훨씬 더 컸던 것들을 들춰봤을 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올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오늘 그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 받을 때,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 받을 때 좀 계속해서 매수 관점 유지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기아차라든가 삼성 SDI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한국타이어 또한 뭐 최고가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조선주들 좀 바닥을 찍고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가 털어나온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정도는 뭐 자동차, 뭐 화학, 조선, 건설 이런 쪽 되게 좋게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좀 움직임이 좀 크고 있는 셀트리온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거의 최고가 경신, 뭐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변해 있었고요. 뭐 서울반도체도 뭐 실적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계속 매수 들어오면서 최고가로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대가 1920선대 있고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지금 551 종가 마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망설이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측면 계속해서 확인하고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실적 시즌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차피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관성 가지면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관심 두는 종목은 어딘지 듣겠습니다. 동성하이캠이요. 네, 일단은 시장에 있어가지고 다음 달에 또 번외기 얘기 나와가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도 하는데 지금 아직 후끈후끈합니다, 시장이. 일단 동성하이캠이라고 화학주가 지금 괜찮아요. 업종별로 봐가지고 3년간 불황인데 그나마 그 소규모에서 이게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데 그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 몇 개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잘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안 돼도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비율을 해가지고 동성하이캠이라는 게 있는데 3년간 불황에서 꾸준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평가예요. 퍼가 9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번 달 어차피 제가 화학업종을 이렇게 순환매든 뭐든 괜찮다고 하는데 요 같은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2분기에도 지금 순이익이 40억인데 연간 기준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134억, 134억, 재작년에 121억.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가게 되면 한 150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아직 1000억이 안 됩니다.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되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잘 하면은 제가 코텍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신고가 나와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 제 LG텔레콤도 전에 11,000원, 12,000원 얘기할 때 13,000, 14,000원 보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듯이 요거 같은 경우는 8,000원 가면 시가총액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벌어들인 순이익이나 단기순이익 하더라도 1,100억, 아니 100억이 넘어가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200억, 채권도 한 200억 갖고 있고 또 이쪽이 그냥 기존에 화학이 있어가지고 신소재 개념 화학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성장성도 있습니다. 신소재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8,000원, 9,000원, 만원 가도 괜찮은 종목이죠. 이게 이러한 종목들 해가지고 화학업종 순환이라든지 어떤 종목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괜찮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는 좀 넓게 잡아봅니다. 제가. 이게 5일선을 타고 가는데 이격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폭이 작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 기준에서 그 다음에 6,500원 사이에서 지그재그 매매를 이제 해도 되고 요 구간 안에서 이제 좀 제가 앞으로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약간 매매 있어가지고도 물량을 많이 하지 말고 약간 적은 수량으로 해가지고 3,500원 쪽, 요 구간은 3,500원 쪽, 그 다음 위에 구간에 7,500원, 8,000원 정도는 또 매도 구간. 6,600원, 6,700원 만약에 조정받아가지고 들어오면은 7,500원 이상만 때려도 이게 10% 넘어가는 거죠. 만약 목표가 8,000원 이상 가게 되면은 굉장히 수익이 커지는 거고. 이러한 종목들은 빠지면은 어차피 21선이 요또 아래가 있습니다. 6,100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 7,000원 이하는 매수 구간에서 지그재그 매매도 해보셔도 되고 단지 6,500원이 깨지면은 물량을 반을 정리하셔가지고 갖고 계셔보세요. 왜냐면은 6월달에 이렇게 깨졌었죠. 추세 이탈에 손절매한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이런 차트입니다. 이게 만약 깨져가지고 6,000원 반을 끊었다가 6,000원인데 이 아래 사가지고 다시 기다리면 또 이 가격 지수가 회복이 되면 다시 올라가는 게 이런 종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 대리님은 웹젠입니다.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일단 웹젠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게임 관련주고요. NHN이 28%를 가지고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웹젠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빠진 이유가 2분기 신작 출시 공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각각 7.1%, 33.4% 감소한 등 다소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를 들어서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예상되고 있는데 국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신규 게임이 출시될 전망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매출액은 상반기와 다르게 각각 21.5% 그리고 영업이익은 103.7%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에 아크로드2가 가장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테스트를 거쳤으며 3분기부터 이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제 이와 함께 그 전에 뮤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후작인 뮤2도 연말에 좀 나올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작들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 개선하면서 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제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 좀 주가가 4월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어제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7월 달부터는 외국인 기관들 좀 물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오면은 좀 급등하는 모습 또 시세를 또 다시 한번 연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실적 개선 이런 쪽들 다 봐서 좀 웹젠이라는 종목 좀 관심 가져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월요일 날 시초가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순저가는 10,000원 정도에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요즘 도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재조명이 다시금 또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종목에 대한 AS입니다. 먼저 조이사님의 대구백화점 1% 넘게 지금 현재 올라 있습니다. 대구백화점은 차트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원과 16,000원 구간 있고 15,500원과 16,500원 구간 있습니다. 지금 15,500원 찍기 때문에 16,000원 이상부터는 매도가 나야 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경영권 M&A 어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근데 대신에 이 15,000원과 이 사이에서 매매 구간인데 15,000원이 깨지면 요거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정종욱 대리님께서는 2주 전에 KG 이니시스 말씀하셨는데 현재 1%는 아직 못 미치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익권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일단 KG 이니시스 계속 들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매들 전에 BW 발행 때문에 좀 급락했다가 다 올리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모바일 결제주 제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향후에도 먹거리 사업 가장 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좀 봐지고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 계속해서 좀 들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 조준성 이사님 그리고 정종욱 대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가 또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한 주 산뜻하게 잘 끝났으니까요. 다음 주는 더 좋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